자, 그러면 이 값을 우리가 한번 훈련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모형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종 모형을 만드는데 최종 모형, 훈련 모형으로 만들겠습니다. 트레이닝 모델을 이용을 해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최종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트레인 핏 해가지고 이제 쭉 뒤에 우리가 붙게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했던 작업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보면서 해주셔도 되고요. 뒤에 보시면 우리 초기 모델에서 여기부터 이제 우리가 좀 워크플로우까지 여기까지 한 겁니다. 지금 보면 5번에서 6번까지 이 작업을 우리가 최종 모델에서 튜닝 작업을 거쳐서 우리가 그리드를 이용해서 최적화된 파라미터를 찾아내고 그거를 베스트 모델로 만들어서 새로운 워크플로우, 베스트 워크플로우로 다시 만드는 작업, 요 사이의 작업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처리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튜닝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초기 모델에서 5번에서 6번 사이의 값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면 새롭게 여기 보시면 우리가 5번부터 해가지고 튜닝 모델 만들어 준 것까지 해서 6번, 7번, 8번까지 해가지고 만들어서 이걸 계속 돌려서 최적화된 모델을 파라미터를 찾아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뒤에 있는 모델 훈련하는 거를 최종 모델을 가지고 다시 한번 훈련해 봐야 돼요. 그래서 최종 모델을 가지고 훈련하고 검증해 주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테스트 모델까지 해주는 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요. 기존에 요 작업을 요 파일을 갖고 와서 쓰면 여러분들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이거를 그대로 갖다 쓰시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를 복사해 갖고 와서 좀 수정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있는 모델을 우리가 한번 다시 처음에 했으니까 한번 다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연습 삼아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대신에 이제 마지막 파이널 모델입니다. 그래서 트리 언더바 이렇게 해주면 안 되고요. 9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트레인 핏이 아니고 요 값을 우리가 파이널 트레인 핏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마지막 작업한 거니까 파이널 언더바 트레인 언더바 핏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말을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파이널 언더바 워크플로우를 갖고 와야 되죠. 그냥 일반 워크플로우를 갖고 오면 안 되고요. 자, 최종 모델의 파이널 워크플로우를 갖고 와야 됩니다. 초기 모델에서는 그냥 트리 워크플로우 초기 모델을 갖고 온 건데 여기서는 우리는 베스트 모델을 뽑아 갖고 와서 여기서 만들어 준 거 있죠. 이 베스트 모델의 트리 이거에 대한 워크플로우 값을 갖고 와서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훈련 모델에다가 그 다음에 핏 해주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는 우리가 트레인 언더바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훈련 모델을 최종 모델 한번 다시 훈련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택이 됐죠. 그래서 이 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트리 값이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뒤에 가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초기 모델에서 찍어줬던 것처럼 디시전 트리 그래픽에다가 요거를 이제 뿌려주면은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럼 훈련 결과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죠. 그래서 파이널 트레인 언더바 핏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full workflow 언더바 핏 해서 이 결과값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값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해서도 볼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그러면 그 다음 작업으로 우리가 훈련 모델에 대한 거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훈련 모델 검증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측 결과표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정오 분류표를 만드는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예측 결과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이널 트레인 언더바 predict라는 값을 새로 만들어 줄 텐데 이 값은 우리가 predict라는 함수를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final 언더바 train 언더바 fit 값을 이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train 언더바 data 값을 불러와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입은
probability 비율을 우리가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확률 값을 갖고 오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초기 모델에서. 그래서 예측 모델을 갖고 오는데, T가 빠졌네요. predict, 그 다음에 final train fit을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final train fit, 위에 있는 fit, 적용된 모델 있죠. 이 모델 훈련 핏을 갖고 와서 트레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그 probability, 각각의 함수에 그 적용되는 그 영역 클래스에 적용되는 그 확률 값도 같이 뿌려줘라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bind curse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predict 해주고 final train fit을 다시 갖고 오겠습니다. 갖고 오고요. train 데이터 값을 갖고 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 probability 값을 갖고 오면 요 값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bind columns 해주면은 옆에 최종의 predict class 이렇게 해서 나오죠. 그래서 0, 1이면 no 값이라고 보는 거죠. no라고 갖고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연결해서 bind 해주고요. bind column에서 이번에는 train underbar 데이터 값 중에서 원래 했던 실제 값을 갖고 오겠습니다. 그 중에서 select라는 함수를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퍼스널 론을 옆에다가 같이 붙이겠습니다. 요건 우리가 예측 값이고요. 실제 트레인 데이터의 실제 값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여주면 요 값을 우리가 화면에 뿌려주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실제 이 값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값, 그래서 yes1 확률값, no1 확률값,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클래스 결정하는 클래스 값을 선택해 주고요. 실제 값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값이 얼마나 정확하게 매칭됐는지를 컴퓨전 매트릭스에다가 이제 찍어줘야 되죠. 그래서 final train underbar 컴퓨전 매트릭스 값을 쓰겠습니다. 만들고요. 그 다음에 final train underbar predict 값을 갖고 오고, 자, 이 값을 우리가 컴퓨전 매트릭스에서 해가지고 함수를 이용해서 하고요. truth 값을 우리가 personal 론 값을 갖다 쓰고요. 그 다음에 estimate 값은 predict yes 값을 우리가 갖다가 쓰면 되겠습니다. predict 클래스 값이죠. 예, 요걸 우리가 봐야 되니까. 그래서 퍼스널 론의 실제 값을 먼저 truth에다 갖다 놓고요. 요 값은 우리가 estimate 값에다가 우리가 갖다가 놓고 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확인을 해보고요. 요 값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prediction하고 truth 값에 이렇게 훈련 모델에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나온 값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오토 플러스를 한번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오토 플러스로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final underbar train underbar confusion 값을 이용하고요. 타입은 우리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 히트맵하고 모자익이 있었죠. 여기서는 히트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히트맵으로 우리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토 플러스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파이널 트레인 컴퓨전, 우리 조금 전에 만들었던 아까 전에 이 값을 화면에다가 이렇게 뿌려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트레인 값에 아까 전에 우리가 AUC 값만 우리가 봤는데요. 나머지 값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썸머리 해주고요. final underbar train underbar confusion 값을 한번 찍어보면 우리가 실제로 최종 모델에 따라서 나온 요 값들을 한번 쭉 뿌려줘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초기 모형보다 오히려 값이 좀 약간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좀 더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러 번 반복 측정해서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오버피팅 되지 않은 값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초기 모형은 오버피팅 된 확률이 높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검증을 더 해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ACU, 우리가, 커브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이 값들을 한번 봐야 되는데, 자, 우리 ACU 값은 우리가 확인을 했으니까, ACU 커브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트레인 언더바, 우리가 AUC, 이렇게 값을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 언더바 트레인 언더바 프레딕트 값을 우리가 갖다가 쓰겠고요. 이것에서 우리가 ROC 언더바 커브입니다. AUC가 아니고요. 우리가 커브 값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커브로 해주고요. 트루스 값을 우리가 퍼스널 론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estimate 값을 우리가 점 프레드 언더바 yes 값으로 놓고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을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트레인 ACU 값을 우리가 찍어야 되는데 오토 플롯을 이용해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토 플롯 해주고요. 그 다음에 트레인 언더바 AUC 값을 한번 찍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센시티비티하고 일반에서 스페이시티 이 값들이 화면에 찍어지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트레인 모델에 대한 오토 플롯하고 요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값을 나중에 우리가 트레이닝 값하고 비교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가 빠졌네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뮤테이트 해주고요. 여기 모델 값을 써주고요. 여기서 트레인 A, U, C 값이라고 해주면 나중에 우리가 초기 모델에서 보신 것처럼 이 값을 이용해서 이 값에다가 뒤에 테스트 AUC 값을 겹쳐서 어느 정도 이게 매칭이 되는지를 우리가 나중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장을 다시 해볼게요. 이제 저장을 해서 뿌려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개인 차트랑 그 다음에 리프트 커브도 있었죠. 개인 차트, 리프트 차트 이런 거를 우리가 봐야 되니까요. 한번 그것도 한번 연습을 해볼 겸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널 트레인 언더바 프레드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개인 언더바 커브 값을 쓰고요. 그 다음에 트루스 값은 우리가 퍼스널 론으로 하고 estimate 값은 점 프레드 yes 값으로 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값들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오토 플롯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파이널 요 값을 이제 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옆에다가 그냥 바로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라인으로 바로 연결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파이프라인에 값이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리프트 값도 한번 해볼 텐데 리프트 값은 요 값을 카피해 갖고 와서 갖다 쓸게요. 카피해 갖고 와서 여기서 리프트 값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볼게요. 그럼 리프트 값이 나오죠? 예, 이렇게 나온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 변수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파이널 트레인 fit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풀 워크플로우에 있는 fit 함수를 이용하고요. 그 함수 중에서 우리가 VRP 값을 골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찍어주면 가장 중요한 변수들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초기 모델에서 본 거랑 거의 유사하죠. 예, 그래서 아마 초기 모델하고 거의 유사하게 우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테스트 데이터도 우리가 이제 검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테스트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자, 트레이닝 데이터 우리가 구한 베스트 모델에 우리가 트레이닝 값을 받고요. 이번에는 테스트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테스트 검증입니다. 자, 파이널 핏을 우리가 갖고 오니까 파이널 언더바 테스트 언더바 핏을 새로 만들고요. 핏은 우리가 파이널 워크플로우로 우리가 갖고 오는데 이 값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해주냐면은 라스트 핏을 이용해서 갖고 오죠. 그 다음에 뱅크 스플릿을 이용을 해서 갖고 옵니다. 그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트레이닝 모델하고 틀리게 여기서는 파이널 워크플로우에서 라스트 핏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갖고 오고요. 뱅크 스플릿을 이용해서 하면은 자동으로 트레이닝 데이터 셋을 갖고 와서 여기서 세팅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값을 한번 갖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이널 테스트 핏의 값이 어떻게 저장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이제 매트릭스 형태로 요게 리스트 안에 요 값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요걸 보고 싶으면요. 여기에 또 물결편이 그 달러 표시에서 요 각각을 이제 들어가서 안에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측 결과를 우리가 프레딕트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파이널 언더바 테스트 언더바 프레딕트를 이제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파이널 테스트 언더바 핏을 갖다가 우리가 쓰겠습니다. 여기 있는 값 중에서 우리가 collect 언더바 prediction 요 함수를 이용해서 쓰게 되면 자동으로 우리 아까 전에 프레딕트 값을 컴퓨전 매트릭스 바로 전에 만들었던 그 예측치 모델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yes, no 요 값들이 쭉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컴퓨전 매트릭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일이 치기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을 갖고 와서 이제부터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실제로 막 치는 연습을 했다 그러면 지금은 카피해서 갖다가 쓰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고요. 자, 컴퓨전 매트릭스인데 파이널 트레인이 아니고요. 요거를 테스트로 바꾸고요. 파이널 트레인 프레딕트를 다 테스트로 바꿔 보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블럭 설정한 다음에 요 값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요 값을 갖고 와서 이제 세팅이 됐으면은요. 요걸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이렇게 세팅이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워터 플롯에서 파이널 트레인을 우리가 테스트로 바꿔줘야 되죠. 이렇게 바꿔주고 히트맵 처리해주면 히트맵으로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썸머리 값은 파이널 썸머리 테스트 컴퓨전 값을 갖다 쓰면 실제로 파이널 값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뒤에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ACU가 아니고 테스트 ACU 값으로 가고요. 파이널 테스트 프레드라 값을 갖다가 쓰고 ROC 커브는 그냥 갖다 쓰고요. 마지막에 트레인 ACU를 테스트 ACU로 우리가 바꿔서 나중에 두 모델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세팅을 해주고요. 오토플롯도 테스트 ACU 값으로 세팅을 해서 화면에 한번 뿌려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모델이 비슷하게 나오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초기 모델에 이제 우리 변수 값들이 아마 잘 적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스트 모델도 큰 문제 없이 잘 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널 테스트 프레드 해주고요. 개인 값을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테스트 해주고 개인 값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스트 핏에서 VIP 값도 이렇게 보여주면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에러가 났네요. 그죠? 요거는 약간 우리가 틀리게 해줘야 되죠. 파이널 값들은 여기 아니고요. 다시 수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파이널 테스트 핏을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플럭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플럭 함수를 이용해서 점 이렇게 쳐도 되는데 우리 여기서 갖고 오겠습니다. 그럼 초기 모델에서 우리가 했던 것들을 갖고 와서 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워크플로어 이 값을 갖고 와서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트리가 아니고요. 여기서 파이널 테스트 핏을 갖고 오고요. 파이널 테스트 핏에 플럭 해주고요. 이렇게 갖고 오고 이 값을 이용해서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팅이 된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일이 이렇게 갖다 쓰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저는 지금 이제 갖다 쓰는 거를 시간상 더 많이 시간을 이제 하기가 어려워서,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이니까요. 우리가 굳이 이제 많은 시간을 여기다 할애하기가 좀 그래서 제가 카피해서 쓰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되고요. 한번 10번까지 계속 한번 쳐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후에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 계속 쳐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 10번 정도 반복해서 치면 그때 이제 자기 거로 이제 익숙하게 됩니다. 그 전에 자꾸 카피하는 버릇으로 이제 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자기 게 안 돼요. 그래서 꼭 같이 쳐보는 거를 꼭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일일이 치지 않고 요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수정해서 이제 매번 이제 분석할 때마다 이제 데이터가 이제 새로 바뀌죠. 새롭게 바뀌는 데이터를 지금 보는 우리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잘 수정을 해서 처리해 주면 아무 문제 없이 분석이 잘 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개 더 이제 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그 두 개 하는 것들은 우리가 파이널 모델에 있는 걸 갖고 와서 해볼게요. 그래서 비교하는 모델하고 요 매트릭스 갖고 오는 거를 카피해 와서 어떻게 수정하는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12번 이 두 개 비교하는 건데요. 트리 파이널이 아니고요. 파이널 트레인 컴퓨전하고 그 다음에 파이널 테스트 컴퓨전을 우리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요. 최종 버전의 값이고요. 이것도 최종 버전의 값입니다. 자, 그 다음에 썸머리 값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파이널, 우리가 트리를 파이널로만 바꿔줄게요. 바꾸고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983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 테스트 컴퓨전은 0.978이 나왔네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 앞에 있는 것도 보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했던 거니까 트리 컴퓨전을 여기서 확인할 수는 없네요. 그죠? 우리가 다시 돌려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 초기 모델을 돌린 값하고 지금 값하고 비교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게 더 이제 더 잘 맞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더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데이터들을 우리가 엔폴드 값을 이용해서 많이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3개의 엔폴드 값을 썼기 때문에 3개 썼기 때문에 이거를 10개 정도 맞추면 아마 이게 그 정확도 값이 더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서 나중에 잘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는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3개 정도뿐이 안 썼는데 나중에는 한 10개 정도 템폴드를 이용을 해서 사용하시면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더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바인드 로우를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트레인 ACU하고 테스트 ACU 값이 있으니까요. 이걸 한번 찍어서 화면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트레인 ACU, 테스트 ACU 값을 봤더니 거의 유사하게 나오죠. 그래서 모델이 아마 큰 문제 없이 이 두 가지 테스트 값하고 트레이닝 값하고 이 모델이 어느 정도 적합하다 우리가 이렇게 최종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시전 트리에 대한 값을 우리가 갖다 쓸 건데요. 요건 우리가 세팅을 해줬으니까 주석 처리해 주고요. 라이브러리로 요거를 갖고 와서 라이브러리를 세팅해 주고요. 알파트에서 트리 트레인 핏이 아니고 파이널 트레인 핏으로 바꿔주고요. 자, 요 값을 갖고 와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오고요. 알파트에서 알파트 핏 요거 갖고 왔으니까요. 요거는 그냥 실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최종 모델, 베스트 모델을 가지고 구한 요 값들이 룰이 이렇게 나오죠.
이제 그 다음에 PRP 모델도 이용을 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이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들 세팅해서 처음에 만들어 모형보다는 좀 더 간단해졌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초기 모형을 보시면 이게 조금 더 복잡하게 되어 있을 건데 아마 우리가 룰이 전체적으로 좀 더 정리가 돼서 아마 이렇게 나온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면서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거는 최종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방법론 하나 중에 최종 모델을 만든 겁니다. 즉 디시전 트리를 이용을 해서 하나의 모델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결과값을 도출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데이터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각각의 데이터의 특성에 맞게끔 또는 문제의 특성에 맞게끔 어떤 경우는 디시전 트리가 더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리그레션,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어떤 경우에는 뭐 서비스 벡터 머신이 좀 더 잘 맞출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우리가 복습을 하자면 처음에 초기 모델을 만들어 봤고요. 가장 디폴트로 베이직 모델을 한번 만들어 봤고, 두 번째는 그 베이직 모델을 이용해서 최적화, 튜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파라메타, 최적화된 파라메타 값을 찾는 거를 여태까지 해봤는데, 지금까지 두 개 한 거는 하나의 모델, 디시전 트리라는 값을 이용을 해서 모델을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모델들을 같은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개의 우리가 분석 모델들이 있는데 이 분석 모델들을 하나씩 한 다음에 그 분석 모델 중에서 또 최적의 분석 모델을 찾아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 한 거는 최종 모델은 파라메타의 최적값을 찾은 거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또 해야 될 거는 또 앞으로 할 거는 각각의 우리가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 그 모델들 중에서 최적화된 더 값이 높은 최적화된 모델을 찾아내는 거를 지금부터 이 다음번 시간에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